방금 소개받은 김경조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한국여가문화예술연구소에 몸담고 있고요. 오늘 주제는 제가 새롭게 제시를 하고자 했습니다. 후반부에 그 여러 가지 프로그램 제시를 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100세 시대 하면 환경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수명도 길어지고 그래서 여가의 뉴 패러다임 시대를 연다는 주제로 오늘 강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오늘 아마 모든 것들이 다 담아져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97년도 PMC 프로덕션 송승환과 같이 몸담아서 했는데 자본금이 없어서 폐업을 하기 직전이었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를 은퇴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정말 벼랑 끝에 서서 뭔가를 다 놓아야 하는 상황에서 찾은 작품이 이 난타입니다. 피와 눈물이 있는 작품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말을 회민 스님과 법정 스님이 얘기했듯이 비우면 채워진다는 이것과 같이 지금 저희는 저도 시니어입니다만은 비우고 비움 속에서 채울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여가가 아닌가 하고 제가 주제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에서는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앞으로 젊은이들도 그렇겠지만은 누구나가 다 맞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인생 이막에 있어서는 새로운 사고와 시각으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 그거는 자의가 아니어도 타의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쪽에 보시면은 현황 가실 때는 이거는 이 자료에서 발주된 건데요. 거의 지금까지 변동이 없는 것 같아요. 다만 여기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2011년, 12년 이 당시에는 찜질방 문화가 많이 있었고 그 주로 술을 먹는 문화에서 요즘에 SNS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이 좀 늘어난 것 외에는 아직도 TV 시청과 낮잠, 신문 잡지 보기로 소일을 하는 아마 저도 그랬어요. 저도 금년 5월에 삼성에서 은퇴를 했는데 은퇴하고 나서 정신적 갈등, 방황을 많이 하면서 가장 했던 것이 이 TV 시청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아마 공감들 하실 겁니다. 여가 파트너 부분을 보면은 홀로 즐기는 형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배우자와 함께 하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향후 20여 년 동안 60세 퇴임을 해서 평균 80세까지 본다 그러면은 거의 20년 동안을 살아야 되는데 그 빈둥지를 그러니까 여가나 어떠한 계획이 없이 살아간다고 그랬을 적에는 그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클 거라는 것이죠. 이 베이비 부모들의 관계에서 보면은 앞으로 부부지간에 그 여가나 기타 이런 프로그램들을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바람직한 노후의 삶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1인 가구의 여가 활동은 젊은 친구들도 혼자 사는 홀로족들이 있습니다만은 앞으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여성의 수명이 좀 더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성분들이 먼저 가게 되면은 홀로 서는 것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여성분들께서는. 그리고 동호회 활동을 이렇게 보면은 21.5%가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부분 이러한 장르의 대부분 동호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60세 퇴직을 전제하에 하루 중 먹고 자고 하는 시간을 제외한 12시간이 여가 시간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그리고 12시간 곱하기 20년을 한다면 약 9만 시간 정도인데 87,600시간이라는 시간이 여가 리주어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이 많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노후의 제2의 인생의
희비가 엇걸리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 아직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대부분이 인생 100세 시대, 이막 시대 하지만은 그에 따르는 준비나 어떠한 계획이나 대비는 없는 거로 나타나 있거든요. 저 역시도 그랬는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이제 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뒤에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루 12시간 시간 중에 이러한 평균 시간이 있습니다만은 매일 4.5시간이라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는 TV나 혼자 즐기고 아무런 생각 없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현실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굉장히 시간은 많이 늘어났지만은 여기에 나타난 대로 보면은 여가 시간은 없다. 뒤에 자세하게 또 나오게 됩니다. 여가 비용은 남성은 한 22만 2천 원, 1시간에 한 1,700원 꼴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성은 13만 원, 1시간에 1,000원 꼴. 근데 여기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여성분들이 시간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위한 개발이나 투자나 미주어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가정에서 이 여가 문화를 이끌고 갈 수 있는 것은 남성들보다 여성인데 오히려 여성분들께서 생각을 안 하신다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문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가 동기를 보게 되면은 4가지로 축약이 되는데 대부분 마음의 안정 및 휴식으로 해서 21%, 스트레스 해소가 21%, 즐거움을 좀 찾기 위해서 그 다음에 건강 이렇게 나타나 있거든요. 근데 이 데이터에서 저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 중 하나가 대인관계나 자기 개발이나 자기 만족. 그러니까 여가 자체를 생각하기에는 그냥 쉬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기 개발이나 지금 이 과정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평생 교육 과정이 굉장히 많음에도 공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정말 놀고 먹고 마시고 자는 데에 거의 70~80%의 시간, 그것이 여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이제는 인생 100세 시대에서 바꿔야 된다는 거죠. 요 상위 10개를 보면은 우리나라 이거보다도 80년대 시간을 이렇게 봐도 TV 시청이나 이것이 굉장히 주류를 이루고 있거든요. 이러한 장르로 지금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의 여가 문화는 보내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불만들이 많은데 본인 스스로 만들면서 경제적 부담, 그 다음에 시간 부족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본인 스스로가 그 무덤을 파고 있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 보면은. 그리고 패턴별로 보게 되면은 하나만 하는 사람들은 하나만 해요. 그냥 편히 앉아서 텔레비 보고 소파에서 뒹굴뒹굴 이렇게 하는 장르를 갖는데 그거 말고 자기 평생 공부를 한다든가 기타 여러 가지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삶에 더 즐거움이 있고 기쁨을 갖는다는 거죠. 여가 태도는 이 다니엘 카너만의 말대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 자체가 특별하게 뭐 골프 치러 가고 뭐 승마하고 이런 것이 여가가 특별한 것을 볼 게 아니라 내 일상의 삶이 여가라는 것을 이제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약 70%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여가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여가의 효과에는 여러분들이 많이 적하겠지만 학문적으로는 더 깊이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지만 여기 생활 만족도, 그 다음에 심리적 안정감, 그 다음에 삶의 행복감 증진, 삶의 여유와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가장 정답은 여기 있습니다.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겁니다. 인생 이모작 증후군을 저도 이렇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같이 연구를 하고 고민했을 적에 문제는 부부간의 갈등 문제가 생기는데 여기 경제 시간도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는 그동안 살아왔던 남편과 아내와의 시간이 많아지고 그 공간에서의 정서와 문화적 차이가 무척 심각하다는 거예요.
떨어져서 있을 적에는 모르는데 한 테두리에서 갖는 아내가 갖는 생각과 남편이 갖는 생각과 전혀 차이가 나는데 그 문화를 이해 못한다는 겁니다. 이거로 해서 부딪힘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궁극적으로. 그리고 이거는 여성분들은 뭐 그로 인해서 이제 우울증이 막 증가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나오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문제. 그러니까 안락주군이 더 무서운 병입니다. 여가나 활동 안 하셨을 적에. 여기서 보면 이제 제가 답을 주면은 지금까지 살아온 것처럼 사시면은 아마 20년 아니면 이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유 이거로만이 아니라 리크레이티브로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해서 보면은 오감을 찾으라고 그랬는데 내가 바삐 살면서 찾지 못했던 이 오감, 음악, 시각, 그 다음에 미각, 촉각, 후각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번 리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창작열로 힐링을 하라. 이 새로운 시각과 이런 걸 그동안에 바삐 살면서 했던 이러한 것들을 바꾸라는 거죠. 그 다음에 메모를 하는 습관을 가지시고 가장 못했던 것을 해봐라. 그 다음에 여유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재도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여러분들한테 리크레이티브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후에 가장 제가 집약해서 보게 되면 건강과 재정과 정복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내가 그냥 편하게 돈과 몸 절약이라고 그랬는데 이 정보에 의해서 시간 절약도 할 수 있고 육체적으로 덜 피곤하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이 세 가지인데 노후가 되면은 방전돼 간다는 거죠. 건강도 그렇고 재정도 그렇고 이러한 것들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평생의 여가 목표와 프로그램 스케줄을 짜라. 죽을 때까지. 그래서 수명을 예상 배분하고 그 다음에 목표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그 다음에 중장기 플랜을 수립을 해라.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그래서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세계 여행을 아내와 갈 거야. 그 다음에 어느 국을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뭐를 배울 거야. 뭐를 할 거야. 아내는 시를 쓸 거야. 이러한 것을 구체적으로 짜라는 거죠. 예산에 맞춰서. 그것도 아내와 협의를 해서. 그 다음에 무척 많은 거, 뭐 비싼 거를 하지 말고요. 지금 주변 환경에 있는 환경과 여건을 활용하시면요. 돈도 안 들어가고 무궁무진한 데이터가 많습니다. 그걸 활용하세요. 그리고 집은 전 세계 노인분들 조사한 게 95%가 집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노후는 거기서 말고 요양원이나 기타 가는 거 원하지 않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집을 노후에 건강이 안 좋으면 넘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을 가장 고급스럽게 꾸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취미를 창업으로 그래야 실패율이 적습니다. 그리고 이 다양한 정보는 저도 몰라도 이제 여가 리주어를 공부하면서 했는데요. 서울 시내만 해도 제가 몰랐던 문화시설이라 무료로 이용하고 갈 수 있는 곳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새거 센 게 이런 거예요. 그 프로그램들만 잘 정리해도요. 거의 10년은 돈 안 들이고 문화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보 그래서 제가 SNS와 컴퓨터, 인터넷을 하셔서 정보를 얻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뭐 제가 말씀드려도 생각을 바꾸시지 않고 나는 그냥 그대로 살래 세라세라 캔세라 하시는 삶이 아니라 진짜 100세 세대에 그렇지 않으면은요 여러분들 지루하고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생의 낙오자가 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가 온다는 겁니다. 이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요. 그래서 생각을 오늘 이 제 과정에서 생각을 좀 이제 새롭게 바꾸시고 행동을 또 바꾸셔야 돼요. 실천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됐을 적에는 아마 생각과 사고와 모든 것이 환경이 좀 달라지면은 가정도 윤택해지고 아내도 좋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목표가 나옵니다. 그래서 제2의 아름다운 생각이 돼야 되고 앞으로는 이 베레이션의 업그레이드 계속 변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는 삶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